대구시가 2천억 원 이상 들어가는 양성평등 정책을 만들었지만 대부분 기존 정책을 짜깁기 한 수준입니다. 경주에 둥지를 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 마련이 시급합니다. 걷는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걷기 운동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니다. 삶의 동반자였던 자동차와 그 안에 담긴 추억이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첫날 종일 흐린 가운데 오전 중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낮 동안에는 비교적 따뜻하겠는데요. 내일도 비가 오면서 내일은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주말 동안 대기 정체로 쌓여있던 먼지가 대부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 52 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단계를 회복했고요. 우리 지역은 종일 청정한 대기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기압골의 영향으로 하늘빛은 종일 흐리겠고요. 오전 중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가 15도, 안동 13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가 23도, 안동 24도로 어제보다는 3도가량 기온이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따뜻하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다소 내려갈 전망입니다. 이후 비가 그친 주 후반에는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7월 남녀 차별을 없애는 양성평등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정부는 지자체에 양성평등 정책을 만들도록 통보했습니다. 대구시도 2천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양성평등 정책을 만들었는데 대부분 기존 정책을 짜깁기 한 수준이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자녀 한 명당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3년이었지만 남성 공무원은 1년이었습니다. 한 지자체의 경우 환경미화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면 사흘의 출산 휴가가 있지만 정작 환경미화원 본인이 출산하면 휴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남녀차별 제도들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각 지자체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달 대구시는 모두 62건의 양성평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 계획이었지만 전체의 80% 정도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운영비였고 노인 일자리 사업 150억 원을 포함해 99.8%가 이미 시행했거나 시행할 계획이 잡혀 있었던 기존 정책의 재탕 3탕이었습니다. 그나마 새로 도입될 5건도 대부분 단순 행사성 경비입니다. 장기적인 비전이 없는 정책으로 전국 지자체에 지침을 수립하라는 여성가족부도 문제지만은 대안이 없는 정책으로 대구시가 이제 기존의 사업들을 짜집기 하는 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구시는 여성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대구는 전국적으로 저출산에다가 남성 중심의 도시라고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 남성과 여성이 함께할 수 있는 도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결국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대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는 말로만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걷기 운동 많이들 하실 텐데요. 바른 걸음이 아니면 관절에 무리가 오는 등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의 한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올바른 걷기 운동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시 용성면에서 밭농사를 하는 53살 김명화 씨.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고생을 하던 김 씨는 2년 전 경산시가 마련한 걷기 지도자 교육을 받은 뒤 통증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잘못된 걷기 습관을 고친 김 씨는 이제는 마을 주민들에게 올바른 걷기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걷기 지도자 교육을 받고 꾸준하게 올바른 걷기 운동을 해서 지금은 허리도 덜 아프고 무릎도 많이 나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경산시 보건소는 지난 2010년부터 바른 자세로 걷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 해 90명의 걷기 지도자를 배출하면서 바른 걷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운동이나 식이요법 등 평소에 생활 습관을 조절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조절해 나가는 첫걸음이 올바른 걷기에서부터 시작이 됨에 따라서 걷기는 체중과 중심의 이동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바르게 서는 자세부터 중요합니다. 걸을 때도 발 뒤꿈치부터 지면을 닿게 해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로 일주일에 5일 동안 30분 이상 걷기를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뒷짐을 지고 가거나 무릎을 붙이지 않는 이른바 팔자걸음 등은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나쁜 자세나 나쁜 걸음걸이는 어떤 편향된 자세로서 어떤 근골격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리를 주게 되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평소에 시간을 내서 하는 운동보다 잘못된 걸음걸이부터 고치는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상북도는 약사들이 독거노인의 건강상담과 구급용품 지원, 약 복용을 지도해주는 방문 약손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북 적 1000여 명의 약사가 2000여 명의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경북의 노인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47만 9천여 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독거노인은 13만 9천여 명으로 노인 인구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경주에 둥지를 틀었는데요.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수원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경주에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또 제대로 된 관련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보도에 김영희 기자입니다. 한수원 본사 이전으로 1,200명의 직원이 수도권에서 경주로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70%인 800여 명이 가족과 떨어져 이른바 기러기 아빠 신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에 있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교통이나 문화, 쇼핑, 특히 교육 환경에 이런 차이로 인해서 바로 못 내려오시는데 이러한 환경을 개선해 주시면 더 많은 가족들이 경주에 내려와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직원들의 정주 여건만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두 곳에 700여 세대 규모의 사택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한수원과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직원 가족들의 경주 이전을 위해 교육과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택,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짓는데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함께 앞으로도 그분들이 또 자녀들이 경주에 와서 같이 살 수 있도록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수원 본사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관 기업의 경주 유치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한수원은 상생협력팀을 신설하고 3년 이내에 100개의 연관 기업을 경주에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한수원과 직접 업무 관련 있는 30개 협력기업의 조기 이전을 추진하고 향후 3년 내에 100개 협력기업 유치를 위해 경주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선 경주시와 지역경제계가 연관 기업들이 이전해올 공단을 조성하고 각종 인센티브 지원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한수원 산하의 소규모 하청업체가 아닌 제대로 된 우량 기업들을 유치해야 진정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00개가 온다, 100개가 온다 이런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의 성장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제대로 된 견실한 우량 기업들이 들어와야 이게 이제 한수원하고 지역 경제가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한수원과 경주의 상생 협력이 지역 발전의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연휴를 포함한 5월 여행주간을 맞아 경상북도가 신도청 여행주간을 개최했는데 여기에 관람객이 많이 몰렸습니다. 도민체전에다 경상북도가 마련한 풍성한 공연 행사까지 맞물리면서 관람객이 많이 몰린 건데요. 도청사가 일하는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붉은 희장과
호위무사를 앞선 선덕 여왕이 13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도청 광장을 나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은 행차 장면은 물론 여왕이나 호위무사와 함께 사진을 찍는 색다른 즐거움에 빠져듭니다. 도청 회랑에 앉아 도립교향악단의 감미로운 선율에 빠져들며 관람객들은 잠시나마 관광의 피로를 풀어봅니다. 도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도립예술단에서 즐거운 공연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즐거운 공연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신도청 여행 주간에는 매일 난타와 색소폰 공연,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전통차 시음과 예천 곤충 체험 부스, 경북의 특산물 매장도 설치돼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보고 즐기며 체험하는 관광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어버이날 와서 너무 좋고요. 웅장하고 공연도 재밌게 잘 봤고요.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아요. 도청 내 구내 식당과 북다방도 연휴 기간 내내 운영되는가 하면 응급사태에 대비한 안전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행 주간에 도청을 찾은 관람객은 2만 4천 명을 넘어서 하루 평균 관람객은 평소보다 3배나 많았습니다. 2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방문해 주셨고 우리 도청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또 도청에 대한 이미지를 더 한껏 높이는 것 같습니다. 경북도청 신청사의 올해 관람객 수는 28만 7천여 명으로 웬만한 관광지 못지 않습니다. 경상북도는 신도청을 경유하는 열차 관광상품과 신도청 기행 테마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경북도청이 딱딱한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벗어나 일하는 관광지라는 새로운 융합형 관광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부터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경북 지역의 여아 2만 1,000여 명이 대상으로 6개월 간격으로 2번 무료 접종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와 민간 위탁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도입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포함해 B형 간염과 A형 간염 등 15개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호남 교류와 협력을 앞당기기 위한 영호남 교환 뉴스. 오늘은 삶의 동반자였던 자동차와 그 안에 담긴 추억들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해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다는 소식. 광주문화방송 박수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20년 넘게 한 가족과 동거동락하는 동안 자동차는 낡고 지쳤지만 그동안의 시간은 아름답고 몽환적인 영상으로 쌓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생애 첫 차였던 이 승용차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영겁의 시간을 함께하는 질긴 인연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젊은이의 첫사랑을 지켜봤던 낡은 승용차는 애틋한 추억이 담긴 영상과 설치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차의 시각에서도 보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 혹은 또 사람이 갖는 그 차에 대한 애절함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작품에 녹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태우고 달리다 여정을 마친 자동차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고단한 삶의 목격자였고 누군가에게는 행복의 동반자였기에 작품들에는 동행이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차에 얽힌 다양한 사연을 공모해 예술로 재구성한 이번 전시는 인간과 사물, 과학과 예술이 함께 녹아있는 공존의 미학을 관객들에게 선보입니다. 과학과 예술, 그리고 기업과 문화기관, 또 일반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지난달 서울에서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던 이번 전시는 오는 8월까지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사람과 자동차의 아름다운 동행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손상 피해가 확인되었고 가해 업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좀 더 빨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진행됐더라면 피해자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가 폐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체 장기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슈앤피플에서는 영남대 의생명공학과 조경현 교수를 만나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조사 결과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물질이 폐 손상을 일으켰고 폐의 섬유화를 일으켰다면 반드시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폐와 심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폐에 있는 염증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심장으로 가서 다시 심장에서 또 다시 대동맥을 따라서 온몸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물 모델을 가지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게 2011년도입니까? 논문이 나온 것은 2012년도 말이고요. 이제 실제 연구는 2011년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떤 산모나 혹은 영유아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죽었다면 그럼 반드시 폐 이외의 다른 장기에도 동반적인 혹은 다른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는 이제 가정하에서 동물에게 이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노출을 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이 혈액에서 염증이 굉장히 증가하고 그런 이 동물들에게서 그다음에 이 심장에 섬유화가 빨리 생기고요. 또한 태아에 그러니까 배아 독성이 아주 심각하다. 그걸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왜 영유아나 혹은 산모가 그렇게 많이 희생이 되었는가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신체 장기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발표를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다든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들도 폐만 손상된 사람만 1, 2등급으로 인정이 돼서 보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만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제조사의 입장을 좀 들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교수님께서 2012년도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신 것은 동물 실험 결과고 그런데 최근에 직접 피해자 한 몇 분을 만나서 혈관 검사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43세, 42세의 젊은 분들인데 한 분은 80세 이상으로 이 혈관 노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었고요. 한 분은 57세로 이 혈관 노화, 그다음에 혈관 경직도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정상적인 범위를 매우 벗어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이 돼서 혈관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혈관 노화나 혈관 경직도가 악화되어서 지금까지도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1에서 4등급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요. 1이나 2등급 피해자에게만 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 4등급 피해자 중에도 지금 사망자가 나왔고 3, 4등급 피해자들은 결국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치료비 등 경제적 고통까지 이제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등급 책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정부나 그런 위원회에서 피해자들에게 폐 이외의 다른 장기의 손상을 입은 사람 혹은 폐 이외의 다른 어떤 신체적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좀 있어야 됩니다. 폐 이외 다른 장기 조사를 한다면은 지금 현재 3, 4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도 1, 2등급 판정을 또 받을 수도 있고 결과가 많이 이렇게 뒤바뀔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폐가 손상이 덜할지라도 심장 쪽에 손상이 심해서 이분에게 이 동맥경화나 혹은 심혈관 질환이 급증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우리 콩팥 이 신장 쪽에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한 혈관 기능이나 당뇨가 악화되어서 심각한 다른 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는데 오로지 폐만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 전체 이 가습기 살균제가 가지고 있는 독성에 대한 보상을 다 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흡입해서는 되지 않는다. 흡입하면 사망한다는 경고는 이미 유럽 화학국에서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수생 독성을 가진 물질을 이런 휘발시켜서 정발시키는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감독하지 못한 거죠. 결국 정부
그 관련 부처의 그 무지가 이런 사태를 촉발하는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그 바이오 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이런 그 우리 인체 유해성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업체가 하는 대로 그냥 휘둘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현재 단계에서 말이죠. 어떤 조치들을 지금 시급하게 좀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 가습기 살균제의 그 피해 후유증 연구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이 사람에게 접촉될 수 있고 사람의 몸에 들어올 수 있는 제품들에게 이 허가할 때 반드시 이런 그 바이오를 전공한 인력이 그런 곳에 좀 더 채용이 돼서 좀 더 감시를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안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올 시즌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안산 와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K리그 챌린지 9라운드 경기에서 대구는 에델과 파울로의 연속골에 힘입어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며 상대 안산의 올 시즌 첫 홈경기 패배를 안겼습니다. 어제 경기를 잡으며 안산과 승점 18점으로 동률을 이룬 가운데 다득점에서 뒤져 3위인 대구FC는 오는 수요일 FC서울과 FA컵 32강전을 또 다음 주 월요일 서울 이랜드와의 리그 10라운드 경기를 모두 서울에서 펼칩니다. 대구시는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수정책 제안을 받습니다. 대구시는 내가 시장이라면 꼭 하고 싶은 사업과 대구의 숨은 명소 찾기, 조직 문화 개선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정책을 공무원들로부터 제안받습니다. 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해 실무위원회 심의와 온라인 투표와 평가 등을 거친 뒤 우수정책을 선정해 시상하고 시정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특별 단속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비산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대구의 대형 건설 공사장 152곳에 환경전담 기획수사팀을 투입해 방진벽과 세륜시설, 방진덮개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고 중대한 위반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내릴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7개 사업장을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달 중에 대구의 전체 시내버스 1,598대 운전석 외부에 CCTV를 설치합니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운전석 외부는 그동안 CCTV의 사각지대여서 시내버스 운전사가 안전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가해자로 인식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잇따라 이번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는 지난 2008년부터 시내버스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시내버스 전면과 내부, 승차문 등 4곳에 6,632대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대기 정체로 쌓여있던 먼지가 대부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 52 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단계를 회복한 가운데 우리 지역은 종일 청정한 대기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기압골의 영향으로 하늘빛은 종일 흐리겠고요. 오전 중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전국에 구름이 잔뜩 낀 가운데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5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은 12도에서 14도 분포를 보이다가 최고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3도, 낮 기온 24도 예상됩니다. 봉화의 기온은 10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 24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19도, 포항 2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를 일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갈 전망이고요. 이후 주 후반에는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